안녕하세요. 코프 NFT의 하하123입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안토님입니다. 스닉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두 개 달려있는 것이 이 안토님 아트의 특징이고요. 머리가 두 개인데 이 각각이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왼쪽에 있는 스닉픽 같은 경우는 뮤턴트 시바와 콜라보레이션을 맺으면서 만들어낸 아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디스코드방 인원은 28,600명이고 부스터는 2,500개가 달려있습니다. 프라이베이트 디스코드, 한국말로는 스텔스 디스코드이고요. 굉장히 액티브한 상태입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는 21만 6천명이고요. 98%가 레짓입니다. 그리고 이 안토님의 트위터는 2021년 8월부터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물량 개수는 8,888개이고 프리세일 민팅 가격은 0.185 이더리움에다 가스비입니다. 퍼블릭 가격은 오픈시 바닥 가격의 1.2배에서 더치 옥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민팅 날짜는 프리세일은 3월 2일 그리고 퍼블릭 세일은 3월 3일입니다. 총 물량은 프리세일한테 4,400개가 할당되고 퍼블릭한테 4,400개가 할당이 되고 나머지 88개는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받는 방법은 AMA에 참여를 하고 팬아트를 그리고 채팅을 치는 방법의 핸드픽입니다. 사실상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현 시점,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로드맵은 2022년 1분기에는 제네시스 컬렉션을 런칭을 할 거고 안토님의 팀원을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2분기에는 피지탈 001 리뎀션을 제공하겠다. Q3에는 안토님 다오를 설립하고 안토님 시즌 1 캡슐을 제공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분기에는 피지털 002 리뎀션을 제공을 할 거고요. 안토님 NFT 마켓플레이스를 설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엔 2023년 로드맵은 지금부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운더와 팀을 보겠습니다. 모더레이터까지 제가 분석을 하려다가 파운더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파운더만 가져왔고요. 파운더는 세바스찬, 티노, 암, 그리고 스윗 지저스 등등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 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프렌즈 NFT라는 어떤 성공적으로 이미 런칭이 된 프로젝트의 일원들이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세바스찬 같은 경우는 옥시전 랩스의 스태프입니다. 옥시전 랩이라는 프로젝트는 어떤 런치패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옥시전 랩스에서는 나노패스, PX 퀘스트 등등 스타랩 같은 잘 알려진 프로젝트를 이미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모여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안토님을 또다시 런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음은 왜 그들이 더치 옥션, 퍼블릭 더치 옥션을 선택을 했는가, 그것도 OS 가격에 오픈시 가격의 20% 높은 가격에서 더치 옥션을 왜 계획을 하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고요. 아주키의 성공적인 더치 옥션 런칭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더치 옥션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토님에서 왜 이 더치 옥션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트위터에다가 이들이 답변을 남겼는데요. 더치 옥션이라는 건 분명히 가스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젝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홀더들에게 리얼 밸류를 주려고 노력하는 프로젝트라면 펀더멘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마켓에 사는 것처럼 정말 네가 원하는 가격에 퍼블릭 더치 옥션에서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프로젝트들은 더치 옥션을 어떤 미끼로 내세우고 NFT 스페이스를 망친다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포모를 유발을 하면서 퍼블릭 더치 옥션에서 민팅을 하기를 바란다는 건 이들이 볼 때는 포모를 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단기적인 포모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민팅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고 만약에 바닥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 그룹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어로 unsustainable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룹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인원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포모 유발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최초 200명 민팅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공지를 하는데, 이런 공지는 자기들이 봤을 때 아무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자기는 절대로 포모를 유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나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퍼블릭으로 민팅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차라리 2차 마켓에서 사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이 더치 옥션 방식이니까 화이트리스트 가격까지 이렇게 점점 떨어지거나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토님에서 AMA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Let the art speak. 자기들은 로드맵을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1월 15일쯤에 이 안토님이라는 프로젝트에 처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제너럴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코리안 챗룸이 없어서 제가 활동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글로 채팅을 치는 것보다 영어로 치는 게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드맵이 없었고 딱 머리 두 개만 있는 이런 예쁜 아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당시에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트 그 자체로 자기들 안토님이라는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1년 가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고, 팀은 전부 사업가로 이루어져 있고 크립토 벤처 캐피탈과 디자인에서 오랜 경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피지털입니다. 피지컬 더하기 디지털. 그래서 요즘 NFT 씬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가 피지털인 것 같은데요. 자기 팀은 자기들의 웹3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토님 팀의 가치관은 피지컬만 가지고는 이 NFT를 망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슈퍼 플라스틱 플러스 구찌 같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는 실제 NFT 스페이스를 망치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것은 정말 회원권의 느낌이고, 기업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들 브랜드만 가지고 NFT를 런칭한다. 실제로 어떤 NFT의 웹3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민팅을 원하고 그걸 롱텀으로 다시 자기 프로젝트의 밸류를 더하려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또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 안토님은 이미 빅브랜드 세 군데와 이야기, 콜라보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 안토님의 두 개의 머리 달린 이 피규어 같은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줄 건데, 이 팝아트 장난감 마켓은 점점점 성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기존보다 50% 더 성장하는 마켓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머리가 두 개일까를 저는 미리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성사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머리는 자기들 거를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상대방 거를 그려주면 되니까요. 이거를 아예 이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라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NFT에 대한 이해가 높은지라는 감탄을 좀 했었습니다. 결론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긍정적인 면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조금 중립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독신된 팀이고, 두 번째는 진실된 소통, 즉 AMA를 되게 자주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AMA를 그 모더레이터, 운영진들과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1대1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자기들 로드맵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 팀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1대1로 AMA를 진행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것이 되게 어려울 뿐이다 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 팀들은 이미 NFT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런칭시킨 경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안토님 프로젝트를 믿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앞선 설명에서 보았듯이 좀 부정적인 면 중에 하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프로젝트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화이트리스트를 받아서 팔아버리면 뭐 몇 이더를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또 장기적으로 운영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분명히 제 생각에는 한번 좀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피규어를 받는다, 리뎀션을 받는다 정도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얼마나 프로젝트를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얼마나 홀더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팀이다, 파운더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홀딩을 할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오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운영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없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베어에서도 봤듯이 요즘 3D NFT 프로젝트는 굉장히 맥을 잘 못 추고 있어요. 그나마 인비저블이 걸어다니는 이미지로 조금 성공을 했죠. 인비저블뿐 아니라 이제 안토님이 3D 아트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리빌 후에 이 아트워크가 얼마나 예쁜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하이베어도 스닉픽은 되게 괜찮았었는데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실제 까보니까 리빌 까보니까 아트가 되게 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토님도 리빌 전후로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안토님에 대한 소개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면 이거를 꼭 민팅을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